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마산 로볼랜드와 진해 웅동 일지구 사업 등 경남의 주요 민자 사업 문제는 올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해를 넘겨 계속되는 민자 사업 문제,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로볼랜드 민자 사업자에게 1,66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협약과 창원시 행정 과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로볼랜드 재단 전 현직 직원과 민간 사업자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내년쯤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창원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은 법적 다툼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호텔 등 다른 관광시설이 추진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 시행자 자격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꺼냈지만 창원시가 반발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3, 4년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민자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도 이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 팔룡터널도 고민입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 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팔룡터널 민자 사업자는 창원시에 비용 보존을 요구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가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민자 사업이 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천에 고급 호텔을 짓겠다며 합천군과 민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250억 원을 횡령했다가 붙잡혔습니다. 250억 원의 채무를 누가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합천군과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수년째 계속된 거가대로나 마창대교 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지방 재정의 위기에 해결되지 못한 민자 사업의 부담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은 식품이나 당일 만든 반찬 등을 기부받아 나눠주는 푸드뱅크는 어려운 이웃에게 귀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금리에 물가도 급등하면서 이러한 식품 기부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푸드마켓, 즉석밥과 죽, 식용유 같은 식품은 물론 치약, 칫솔까지 다양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소중한 한 끼이자 살림살이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요즘 물건이 너무 비싸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사기는 참 부담스러운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도움도 되고. 소비 기한이 임박해 팔지 못해도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식품 등이 기부 대상입니다. 삼계탕 등 기부받은 물품들은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보내져 취약계층에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즉석밥이나 냉동식품, 라면 등은 채워지지 않고 과자, 초콜릿 등 식사용 음식이 아닌 간식류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 지역 푸드뱅크가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물품은 지난해보다 각각 4만여 건과 8만여 건 줄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물가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재고품도 함께 줄어든 게 이유로 분석됩니다. 괜찮은 단체나 개인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좀 이런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좀 후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식료품 기부에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은 2만 2천여 명.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2도, 김해가 영하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목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2도, 창녕이 영하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고성이 10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합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산청이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 하루 10시간씩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에서 대상자 18명이 94일 동안 경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76%가 연인에 의한 스토킹 피해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 지역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50대를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을 법원, 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일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내년 경남과 부산의 항만 개발과 어항 정비, 연안 정비 사업 등에 국비 5,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내년 항만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3.8% 늘어난 5,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신항 개발 사업은 방파제와 호환 등 기반시설 사업비 2,500억 원, 어업피해 보상비 1,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온라인 정책 안내 서비스인 경남 바로 서비스가 720여 개로 안내 내용이 확대됐습니다. 경남 바로 서비스는 복지, 여성가족, 농정, 해양수산, 문화관광체육, 경제투자 등 공공기관 누리집에 흩어져 있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비스 항목에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합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올해보다 11% 늘리기로 하고 조사 항목도 7개 종류를 추가해 195개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내년도 수산물 조사 건수를 2만 1,000건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해서도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넙치, 우럭 등 5개 종은 특별 중점 관리 품종으로 선정하고 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 동안 2달 주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9건을 인증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액화 천연가스와 암모니아, 호남 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 연료를 쓴 선박 실증 시스템과
친환경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로 움직이는 유류 이송 펌프 등 9건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남에서도 오늘 31일 송년축제와 새해 첫날 갑진년 해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는 31일 밤 11시 반부터 창원 대종각에서 2023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고 같은 시각 창원시 창동 불종거리에서도 타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제시도 31일 장승포항 수변공원에서 송년 불꽃축제를 열고 남해군 상주면 주민들은 상주 해돋이 물매기 축제를 열어 이튿날 새해 첫 해맞이까지 즐길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동 케이블카는 31일 해넘이를 볼 수 있게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3.15 해양누리공원과 진해루, 진해해양공원에서도 각각 이루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